안녕하세요. 신의 한수 복만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권호정입니다. 우리 첫방 나가고 그냥 반응이 그냥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전국에 그냥 많은 영화 팬들이 다 이쪽으로 몰려왔다고. 오늘은 쌀벌에서 오싹해지는 이렇게 무더위 퇴치용. 덥지 않습니까? 더워요. 지금 엄청 덥고. 더위에 가라! 그런 영화입니다. 예, 오늘도 소리나는 센 언니들로 준비했습니다. 영화입니다. 악의 소굴로 겁도 없이 한 여자가 들이닥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무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죠. 어린 시절부터 킬러로 길러진 그녀. 결국 살아. 당신 아이를 위해서라도. 국가 기밀 조직에 스카웃되어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스키 제 장난 아니네.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그녀를 괴롭히는 잔인한 진실들. 살기 위해 죽여야만 하는 수키의 처절한 복수의 끝은 어디일까요? 영화 악녀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냥 처음부터 탄성이 지어졌습니다. 저는 하드코어 헨리라고 Tonight, I'm gonna have myself a real good time. I feel alive. 'Cause I'm having a good time. 그래도 역시 한국 영화의 힘은 또 다른 해석의 능력이 있다. 저는 순간 그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게임 이렇게 막 손님하고 부딪혀. 게임하는 줄 알고 그 정도로 실감 있게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상평 먼저 해시태그로 만나보시죠. 야 오중 씨 갈수록 수준 떨어지네. 정말 늘 뻔하네 감독님은. 어떻게 저렇게 뻔할 수가 있지? 아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해시태그 게임 이게 뭐야? 죽인다. 전 죽인다예요. 액션도 죽이고 사람도 정말 많이 죽인다. 정말 많이 죽이더라고요. 요거 하나는 있네요. 칸 영화의 조건. 감독님 뭐야? 좀 많잖아요. 나한테 왜 이래? 요거. 아유, 그렇습니다. 코발트 넥타이. 저는 해시태그 중에 그 십자가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감독님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보여준 의미가 뭘까? 저는 아주 심플하게 봤습니다. 구원. 십자가를 향한 것은 구원이다. 그런 거 아닐까라는 제 나름의 추측이었습니다. 연수예요. 최연수. 저도 쓴데. 무엇보다도 영화 시작하면 살바르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찍었대? 와, 그 특수 카메라를 이제 헬멧을 쓴 거죠? 헬멧의 위에 장착을 했습니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테이크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롱 테이크를 찍은 것 같아도 테이크와 테이크를 또 연결하는 브릿지의 그 CG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저 배우 정말 고생 많이 했겠다. 그러면서 계속 고생만 되는 거야. 한편으로 누가 쉬웠을 것 같아요? 카메라 감독님. 우리도 그거 할까요? 그러지 마요. 자, 어쨌든 영화의 신세계 1인칭으로 시작했다라는 획기적인 거야말로 깐느에서 초청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김옥빈 씨는 벌써 깐을 2번 갔어요. 그랬죠? 네. 감독님 언제 가실 거예요? 김서영도 갔죠. 그렇죠. 뭐 감히 이렇게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제가 키운 배우다. 누구요? 김서영. 김서영 씨. 아니 그렇죠, 신인 때 영화 데뷔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서영 씨는 감독님한테 데뷔를 해가지고 깐느에 갔습니다. 네. 감독님은 언제 가실 거냐고요? 저는 천천히. 천천히. 아니 그 영화제 말고 다른 영화제는 많이 갔습니다. 네,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 뭐 중요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본인은. 자, 어쨌든 그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분에 초청이 돼서 해외 136개국에 이미 또 팔리고 세일즈가 되면서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칸에 갈 수 있는 조건의 영화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잘 찍자. 진짜 그런 거 말고요. 어떤 무엇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 공식대로 따라간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영화가 또 왜냐면 초청되고. 저는 그런 제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영화 들어왔을 때 칸에 가기 위해서 찍는 영화니까. 저예산 영화죠. 예. 아니 칸에 보낼 수는 있어요. 근데 부르지 않죠. 뭐 돈을 내야 됩니까? 보낼 때? 아닙니다. 어찌됐건 김옥빈 씨가 칸에 갔습니다. 근데 그분 영화를 보면은 막 벽에 올라타고 부르고 본네트에서 막 총 쏘고 정말 액션
대역 없이 거의 다 하셨다고. 네네. 와, 정말 대단했습니다. 보통의 연기를 할 때는 특별히 이제 어려운 장면은 대역을 쓰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도 김간장 대 김간장 대 김간장의 영화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뭐 편집할 거 알고 액션. 계시죠? 우리나라에 한 획을 걷던 액션 영화가 있습니다. 김간장 대 김간장 대 김간장이라고. 저만 대역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병원 간 적이 딱 한 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작품 깐느 갔나요? 보내긴 했을 거예요. 예, 보내긴 했는데 어쨌든 김옥빈 씨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김옥빈 씨를 트레이닝하는 김서영 씨의 모습에서 이 아이도 당신처럼 죽고 싶을까? 그 시크하고 도도한 느낌이 당신 되게 원래 차도녀 스타일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저도 알죠. 같이 드라마 했습니다. 그렇죠? 네. 얼마나 이 털털하고 재밌어요. 네. 참고로 김서영 씨가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오디오가 참 좋아요. 배우. 약간 중저음 목소리 톤이잖아요. 네네네. 위에서 명령하면 난 전달하고 넌 죽인다. 준비 안 됐으면 지금 말해. 나가고 싶은 애들 수두룩 하니까. 예, 앞으로도 김서영 씨의 활동을 응원하면서 칸에 갔던 김서영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 영화로 돌아오면 김옥빈 씨가 왜 이렇게 싸웁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싸웁니다. 처절하죠. 왜냐하면 그 어릴 적에 그 아버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아버지의 복수가 해시태그로. 네네네. 그래서 아버지의 복수라는 단순한 키워드가 있지만 단순한 걸 가지고 여러 개의 그 갈래를 만들었다라는 건 되게 재미있는 것 같고요. 또 영화를 보면서 특히 저는 그 오토바이 씬. 정말 야, 그거 그렇죠. 잘 찍었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하게 촬영했을 뻔한데도 근데 그 멜로 라인으로 들어갔을 때 요거 내 전공이잖아요. 그렇죠. 감독님 멜로 전공이잖아요. 그렇죠. 어땠습니까? 너는 연수, 나는 현수. 우린 같은 수. 느린 호흡으로 다가가되 격정적이지 않다. 물론 그 격정적일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저의 어릴 적 그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한참 그 첫사랑하고 그 브레이즈 호크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든지 좀 해보려는데 안 되더라고. 그거하고 똑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복수극 영화에서도 꼭 빠질 수 없는 게 배드신이 꼭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왜 나오는지 이해 안 가. 사람 죽이다가 막 배드신이 나와요. 주인공끼리 눈 맞아가지고. 그게 왜 필요한지 저는. 감독님 입장에서는 필요합니까? 사실은 이제 필요할 수도 있죠.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호흡상 그 배드신이 나오잖아요. 앞장면 다 잊어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불러와야 돼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누구나 이제 영화 많이 보신 분들은 떠오르실 거예요. 킬빌. 네. 너무 닮았다. 킬빌과 조금 유사성이 네. 있죠. 네네. 복수도 하고 그 웨딩 드레스를 입고 또 싸우고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좀 전에 깐의 조건 물어봤잖아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눈에만 들어가도 사실은 괜찮아요. 우리 수키 과연 복수를 잘 이뤄낼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 정말 그 기가 막혔던 영화 한 컷, 한 씬. 처음 시작한 액션도 되게 기가 막혔지만 네. 이제 신하균 씨를 쫓아서 버스에 매달리고 버스 안에서의 액션이 오 좋았다. 막 정신없이 진짜 게임에 막 들어간 느낌? 막 제가 진짜 액션한 느낌. 저는 그 웨딩 드레스를 입고 환풍기 사이로 저격을 하려고 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눈빛이 교환되는 그 순간. 그 풀샷은 정말 멋지던데요. 그때 바람이 싹 날려줬어야 되는데. 웨딩 드레스 한번 싹. 싹 뒤로. 왜냐하면 환풍기 속으로 들어오는 바람도 만만치 않거든요. 감독님 같았으면 이제 웨딩 드레스 날리면서 좀 속살이 좀 보여야 되죠. 자, 수키의 복수 혈전이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나는 살 수가 없어.
자, 그래서 보여지는 또 다른 영화 한 편이 또 있습니다. 악녀가 있었다면, 네. 이분은 약간 앙녀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영화 파이터니들이 한두 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유. 바로 블러드 파이터입니다. 중국의 은밀한 무술 대회 쿠미테. 하루 종일 싸워도 결판이 나지 않는 두 고수들. 결국 제자들로 못다한 승부를 보기로 하고 싸움을 끝내는데요. 그녀들을 찾아온 제인과 링은 두 사부를 대신해 목숨을 건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여성 파이터들이 모여들어 벌리는 토너먼트 결투. 과연 죽고 죽이는 이들의 승부는 누구의 승리로 끝나게 될까요? 영화 블러드 파이트입니다. 여성분들 싸움 잘해요. 첫 장면에서 고공의 그 옥상이죠? 옥상에서 대결을 벌리는데 흑과 백의 대결처럼 선과 악의 대결처럼 그분들도 그게 그런 피해 향연이 된 것 같습니다. 약간 웃겼습니다 저는 사실. 여성분들이 피 흘릴 때 이제 싸움코피를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싸움코피를 흘리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게. 분장할 때 제일 힘든 게 피예요. 어디다 묻혀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저희들의 감상하셨는지 네. 먼저 그러면 해시태그로 공개하겠습니다. 역시 뻔해. 아유 정말 뻔하시네. 스턴트 출신 에이미 존스턴 네. 뭐 주연 배우인데 네. 굳이 그렇게 집어넣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분이 그냥 배우가 아니고 스턴트 출신 배우입니다. 네, 정말 유명한 거 다 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짝패 짝패도 있었고 정도훈 감독님이 하셨죠. 그 훨씬 전에 언더그라운드라고 그게 전부 다 스턴트맨이에요. 어떻게 흥행은 어떻게? 제가 그때 확실히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일단 그리고 스턴트를 하셨던 분이라 액션만큼은 좀 뭐랄까 찰지다고 얘기해야 되나? 예, 되게 어설프지 않고 진짜 잘 싸우는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 보니까 쿵푸 하셨다고 그래서 네네. 쿵푸도 나오고 또 브라질의 이제 카포에라 그 액션도 괜찮았던 것 같고 이게 쿵우를 잘 모르시는 분은 약간 무슨 얘기인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소림파와 무당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두 파가 있죠. 두 양대 파입니다 이게. 예. 무당파 같은 경우는 손을 많이 쓰고 검을 많이 씁니다. 반대로 소림파는 발 위주예요. 어허. 그리고 뭐 오연꽃이라든가 동물의 모양을 흉내내는 공법들이 많습니다. What if I give life back to this bird? 그 새를 이렇게 살릴 수 있으니까 죽은 생명을 살릴 수 있나요? 고수분들은 아니 무술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아니 영화가 좀 황당무계했어요. 어떻게 죽어 있는 새를 다시 살려서 날려도 보이는 운동을 많이 하시고 돌을 많이 닦으신 분들은 살릴 수 있습니다. 큰일 날 뿐이네. 저는 무엇보다도 그 태권도 단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영화를 보면 태권도 왜요? 우스워? 태권도 단증 군대 가서 따신 건가요? 네.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다리 찢고 상병 때. 전 쿵우 3단 붙어볼까요? 왜요? 네, 결국 태권도를 하는 또 여성이 나오는데 Number 3, Taekwondo. 애국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발차기 너무했어. 주인공이랑 붙어가지고 처음에 졌어. 그러니까요. 태권도가. 저는 그 태권도가 나갈 게 아니라 태견이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크, 에크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저는 역시 돈 안 들였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제 B급이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A가 생각나죠. 그렇죠. 근데 A라는 말은 원래 없습니다. 일반적인 툴을 따라가지 않고 나만이 나의 해석으로 영화를 만들어가는 것.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1988년도로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우리의 영웅 벨기에 짱클로드 반담. B급 영화 B급 영화의 최고봉이죠. 또 있죠. 스티븐 씨가. 야, 그분 스티븐 씨가 그분은 맞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마어마했어요. 한 대도 안 맞아. 와, 지금까지도. 주인공이 이제 아버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버지가 똑같이 대회 나갔다가 네. 쿠미테입니다. 쿠미테. 쿠미테 아니에요. 그거 나올 줄 알았어. 제발 그런 거 쿠미테 하지 아니에요. 마. 쿠미테라는 대회에 나갔다가 아버지가 나이 실종이 먹어 보이잖아, 이 됐죠. 프로그램이. 예. 그래요.
딸이 이제 아빠를 찾기 위해서 이 대회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뻔한 스토리죠. 정말 그냥 중간에 봐도 알 수 있는 그 스토리죠. 그러죠.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가 보통의 그 남자 자식들 얘기라면 여기 모녀간의 관계가 끈끈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찾아러 이제 가죠, 홍콩으로. Just make sure you don't end up like him. 근데 인서트 너무 길게 찍었더라. 어떤 거요? 아니 홍콩 정정 말이에요. 보통 이제 돈 없는 경우가 그렇게 약간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영화 찍다 보면은 그 나라에 이제 관광공사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조금 있기도 합니다. 잘 찍어서. 네, 홍콩의 주변도 좀 찍어달라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인상 깊은 씬이 딱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 대회 중에 네. 처음 다 모이잖아요. 막 여러 네, 각국의 이제 무술가들이. 그러면 이제 그 옷을 갈아입는데 전형적인 탈의실에서? 전형적인 노출신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안 빠지는. 예. 그래서 이 씬이 굳이 필요했을까? 근데 보기는 좋았어요. 예, 솔직하게 말하면 보긴 좋았습니다. 어쨌든 나름 스턴트계에서 조금 하신다는 분들이 나와서 액션 대결을 펼치고 맞아요. 있는데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다 스턴트맨 출신이고 스턴트를 네네.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실제로 피 막 코피 쌍코피 막 턱질 막 합니다. 그래서 자 정말 리얼하게 그래 아마 진짜로 저렇게 싸우면 저 정도의 피가 나겠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리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 깐느로 가야 되는 영화 그리고 바로 옆에 칸에서 옆방인지 옆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옆칸에서 봐야 되는 영화 두 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았습니다, 언니. 깐느와 옆칸 괜찮습니다. 적절한 비유였어요. 예. 괜찮았나요? 우리가 소개하는 두 편을 다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편만 보시면 다른 한 편이 머릿속에 계속 남기 때문입니다. 남아라. 무비스타그램 박혜은입니다. 이번 주에는 프랑스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프랑스에서 날아온 두 편의 영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나가는 게임 회사 CEO 미셸은 허리어머니입니다. 어느 날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이 침입해 그녀를 폭행하는 사고가 벌어지죠. Violée? Mon Dieu. Qu'est-ce qu'ils t'ont dit les flics? 하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냥 넘겨버리죠. Bon, comment? 그러다 회사에서도 자신을 지켜보는 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드디어 반격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Pirate les ordinateurs perso de tous les employés. Non mais les fous, j'ai l'habitude. C'est ma spécialité. 그리고 다시 괴한의 침입이 있던 날 그녀 안에 숨겨진 위험한 본능이 살아납니다. Maintenant, j'y vois clair. La plus dangereuse, Michel, c'est tout de même toi. 한 여인의 우아하고 냉혹한 복수극 영화 엘르입니다. 엘르는 프랑스어로 그녀라는 뜻인데요. 이 영화 이 그녀라는 이름과 달리 굉장히 좀 무시무시합니다. 니콜 키드먼, 줄리언 무어, 샤를리스 테론, 제니퍼 제이슨 리, 마리온 코티야르. 자, 이 배우들은 바로 엘르의 시나리오를 받고 너무 무시무시해서 거절한 배우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엘르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본 배우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대배우죠. 이자벨 위페르는 선뜻 캐스팅에 응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자벨 위페르는 이런 말을 해요. 엘르는 일종의 동화다. 그런데 이 엘르 정말 제주인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작가 필립 지앙은 어떤 장면들을 쓰면서 순간순간 이자벨 위페르의 얼굴을 떠올렸다고 하더라고요. Philippe John's writing is very visual, and you know the situations are very concrete, and there was a whole collection of great characters. So immediately, yes, I thought it would be. 폴 버호벤 감독은 사실 감독이었지만 이 영화 속에서 감독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I really leaned on her. If she felt this, I thought, okay, we go there. If you do it this way, I won't say, well, I have the script is that way. I just let it go. She's amazing.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Isabelle Huppert.
그 결과 앨른은요, 전 세계 영화제 73개 부문의 후보에 올라서 그중에서 무려 60개의 트로피를 가져가는 놀라운 기록을 세웁니다. 특히 올해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이자벨 루페르가 엘르로 여우주연상을 획득합니다. 수많은 여성 주인공이 나온 스릴러 영화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 영화만큼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정수리를 사정없이 내리치는 이런 강력한 영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모든 여성 주인공을 뛰어넘는 가장 매력적이고 무시무시한 그녀 만나보시죠. Je porterai aucun jugement. Il suffit qu'il y ait 2 mois de salaire en retard pour que tout le monde soit de mauvaise humeur. C'est la grève. Pas une veille de première. 루이지는 파리의 극장을 운영하는 운영주입니다. 직원들의 파업으로 당장 내일 연극 첫 공연을 올리지 못하게 생겼죠. Mais tu te rends compte qu'on est samedi soir à Paris? On va pas se laisser enfermer. 그에게 남은 시간은 단 하룻밤. 루이지의 속은 타들어가겠지만 관객들은 루이지의 가이드를 받아 아름답고 찬란한 파리의 여름밤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행 부추기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당장 비행기표를 이렇게 끊고 싶어지는 마음을 살랑살랑 부추기는 영화들이 있는데요. 파리의 밤이 열리면도 아주 여행 부추기는 영화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에드와르 바에르 감독은요, 루이지가 돌아다니는 밤거리 파리의 동선을 사실은 굉장히 치밀하게 잡았는데요. 파리하면 떠오르는 공간, 에펠탑, 몽마르트, 그리고 센강 떠올리시겠죠? 당연히 이 관광 명소들이 드러나고요. 그 밖에도 라 리베라떼라는 파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바도 영화 속에서 만나실 수 있고, 파리 시내 곳곳에 관광 명소들이 루이지의 동선 속에 담겨 있습니다. 파리의 밤이 열리면의 영화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반가운 얼굴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바로 아멜리에로 유명한 오드리 토트인데요. 여전히 생기 넘치고 귀엽고 다정한 그녀의 매력이 영화 속에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감독은 오드리 토트의 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철없고 정신사나운 루이지를 정말 따뜻한 애정으로 보살피는 그 다정함의 에너지, 그것이 영화 속을 가득 채운다. 오드리 토트가 등장하는 장면이 많지는 않지만 그 등장하는 순간만큼은 아주 따뜻한 감성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Il suffit qu'il y ait 2 mois de salaire en retard pour que tout le monde soit de mauvaise humeur. Samedi soir à Paris. Ça concilié, on boit un coup. Le domaine de l'impossible, quand je parle de la magie. 영화로 만나는 두 편의 프랑스 어떠셨나요? 엘르가 아름답고도 참혹한 프랑스를 보여준다면 파리의 밤이 열리면은 당장 프랑스로 달려가고 싶게 만드는 또 즐거움이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두 편의 영화와 함께 올해 여름 휴가 결정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미스타그램 박혜은입니다.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어오르는 남정네들의 진한 우정. 오늘의 아저씨네 로맨스 수사 영화를 소개합니다. 알았다 이놈아. 남남 커플의 빛나는 명품 케미 함께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커플 등장하는데요. 수컷들은 보통 첫 만남부터 그렇게들 으르렁거립니다. 서로 힘을 합치는 게 어때요? 인간 똥파리야, 무슨 힘을 합쳐 이 새끼야! 제 추리력 좀 아시잖아요. 마치 세렝게티 초원의 숫사자와 초식동물을 연상케 하는 두 사람. 과거에 좀 날리셨던 베테랑 형사 노태수, 그리고 나 이래봬도 국내 최대 미제사님 카페를 운영하는 파워블로거야. 경찰이 되고 싶었던 파워블로거 셜록 빰치는 추리력의 강대만. 어느 날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두 사람은 얼렁뚱땅 콤비가 됩니다. 저 또 뭐야 저거? 내 작품 모양 끄끄러지지 마누라한테 무시나 당하고 살. 두고 봐요. 내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더럽게 지저대네. 아우. 로맨스는커녕 상극이 따로 없는데 술 마신 게 자랑이야? 비싼 유산균으로 해장을 하게? 집안 쓸고 닦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너랑 거느먹이 전역하고 있다며!
우리 만화님들 덕분에 브로맨스 애정 지수 쭉쭉 올라갑니다. 갑자기 형사님이 포근하고 좋아요. 뭐 나도 네가 싫지만은 않네. 이렇게 대한민국의 남편이라는 공통품으로 똘똘 뭉치고 똑같이 빼입은 바바리 코트로 브로맨스 커플 인증. 본격적인 수사 개시합니다. 이름하여 비공식 합동 추리 작전. 저기 있잖아요, 저기. 넌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알았어? 우리가 찾는 두 중 한 마리는 찾은 것 같은데. 이래도 내가 똥팔인가? 야 깝치지 마. 수사 나가면 이런 우연의 일치는 비일비재의 자식아. 여전히 티격태격하지만 범인의 수사망을 좁혀가던 중 죽으려고 잘안 보여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두운 지하실에서 범인이 쳐놓은 덫에 걸리고 마는데 너 쫄았지? 쫄기 누가 쫄아요? 직접 수사해서. 심장을 쫄깃하게 만든 범인이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거. 수사도 브로맨스도 성공적으로 막을 내릴 수 있을지. 범인은 봐요. 이 영화 탐정 더 비기닝에서 확인하세요. 이어서 공안에서 펼쳐지는 조선시대 브로맨스 되시겠다. 그 주인공은 전하, 예문관 검열 윤이서라 하옵니다. 목소리 한번 우렁찬 신입사관 윤이서와 한 까칠하시는 괴짜 임금 예종. 내 직지학에게 듣지 아니 아주 재미난 재주가 있다던데. 한 번 보고 들은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만. 요 재미난 재주를 가진 신입사관을 부른 이유가 따로 있다는데. 저 허수아비가 나타났대. 근데 저 가슴팍엔 도대체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자성군이 나를 밀어내고 내 자리를 차지한다는 뜻이다. 이게 사소한 헛수문 같으냐? 민심을 흉흉하게 만드는 괴소문의 정체를 밝히고자 두 팔 걷고 직접 나선 임금. 사관의 기본이 뭔지 아느냐? 오보. 이제 내 곁에서 오보 이상 떨어지지 말거라. 예. 로맨스 영화 대사로도 손색 없는 특급 어명, 일명 오보 케미가 탄생하고. 어떠냐 오보야? 야 오보야. 따라와라 오보야. 야 오보야. 오보야. 전하 괜찮으십니까? 전하. 아이 진짜. 한편 밤낮으로 수사에 열중하는 임금과 신하들. 그러던 어느 날 괴소문의 주인공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데 오, 바로 귀신 물고기. 야 오보야. 잡아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유쾌하고 용감하기까지 한 예종과 오보의 조선시대 브로맨스. 그리고 더욱 궁금해지는 괴소문의 실체. 이대로 가시면 아니 되십니다. 너만 조용해지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구나. 영화 임금님의 사건 수첩에서 확인합시다. 시작부터 후끈후끈한 이분들은 누구? 얼씨구 커플 전자발찌까지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이 남자들. 세 번째 브로맨스 커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형사끼리 통하는 그런 표식이지. 남북한 형사는 10m 이상 이격하지 않는다. 수칙적 알고 보니 공조 수사 중인 형사님들. 특수부대 출신의 북한 형사 림철령과 한국의 생계형 형사 강진태. 북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넘어온 일당을 잡기 위해 손을 잡고 남북 공조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먹어요. 사실 한국 형사의 임무는 공조 수사가 아닌 밀착 감시.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남선 타워라든지 아니면 이태원이라든지. 서울 구경인 관심 없는 철령의 속은 꽉 막힌 서울 도로처럼 답답할 뿐이고. 툭하면 꺾고 툭하면 멱살 잡고. 당신 내 공주만 아니었으면 먼저. 찰리 씨. 결국 혼자 범인 잡으러 갑니다. 찰리 씨. 북한 차도남 림철령과 그의 껌딱진 남한아재 강진태의 남북 공조수사 브로맨스. 60년 분단의 벽을 뛰어넘는 남남북남 커플의 케미. 영화 공조입니다. 수사 콤비의 좌충우돌 케미의 배꼽 실정. 애정지수는 고공행진. 남남 커플의 브로맨스 수사 영화. 케이블 TV VOD로 감상하세요. 자, 늘 궁금한 영화 이야기 그리고 신선한 영화 이야기 우리가 늘 전해주고 있죠. 네, 신의 한 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새로운 게스트를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런가요? 영화평 이 정도면 자, 훌륭합니다. 과연 다음 주에 누가 할 것인지, 누가 없을 것인지 해시태그나 좀 잘해와요. 지금까지 신의 한 수. 찐.